회사의 성장 그리고 시대의 변화, 앞으로 이제 무탄소 전력이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시대에서 원전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저는 믿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직감적으로 느꼈죠. 아, 내 생각이 맞으면 여기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1년 만에 그래서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2억이었던 투자금이 이때 10억이 넘어갔었으니까. 최근에 투자 수익 80억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이거. 소식 듣는 거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네. 어마어마한데요, 정말로. 이 투자하시는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였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월봉 볼까요? 월봉 보면 제가 두산을 이제 처음 발견했을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주가 보면 이제 5만 원, 4만 원, 그렇죠? 와, 바닥권이네요. 네.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 물론 이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폭락을 해서 코로나 때, 그때 저는 이제 반도체를 투자해서 이제 투자금을 그래도 한 2억 원 정도, 그때 그렇게까지 이제 회복을 했었고요. 그 돈을 이제 두산에 이제 다 집어넣었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4만 한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집중 투자를 했었고, 이게 보세요. 15만 원까지 올랐었죠 이때. 근데 이게 다시 22년이 되니까 거의 6만 원까지 폭락을 하죠. 뭐 반토막도 더 나잖아요. 그리고 이때 다시 이제 23년이 됐어요. 이때 얼마까지? 16만 원까지 갔죠. 그리고 이게 다시 한 달 만에 7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렇죠? 7만 원까지 빠지고, 이게 또 작년에 24년까지 이게 얼마까지 갔냐? 7만 원까지 갔던 게 26만 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게 또 조정받아요. 이게 12만 5천 원 빠지고, 이게 다시 또 어때, 이 변동폭이 어떻게 느끼세요? 변동폭이 정말 꽤 크네요. 막 매년 반토막 이상씩 나잖아요. 네. 매년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꿋꿋하게 계속 이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트레이딩도 계속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걸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었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회사의 성장 그리고 시대의 변화, 앞으로 이제 무탄소 전력이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시대에서 원전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저는 믿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때 모두가 두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모두가 이 원전이 필요할 시대가 올 거란 걸 모르고 있고, 오히려 탈원전,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잖아요. 여전히 탈원전이 진행 중이었다고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두가 부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죠. 아, 내가 만약 이걸 잡으면 1번이다. 내 생각이 맞으면 여기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1년 만에 그래서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2억이었던 투자금이 이때 10억이 넘어갔었으니까 제 인생 처음으로 이제 그런 10억이라는 큰 돈을 벌어본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때. 진짜 10억은 제가 옛날부터 제가 항상 노트에 적어놨던, 제 꿈에 제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막 10억을 막 적어놨었대요. 10억 부자가 될 거라고. 그게 달성돼 진짜 너무 기뻤어요. 지금은 자산이 엄청 많지만 이때 제가 10억을 달성할 때 느꼈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마치 그냥 사이버머니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대표님처럼 정말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할 텐데요. 이제라도 좀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 이런 초보자들이 지금 이제 무엇부터 하면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첫 번째 무조건 다양한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내가 판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좀 젊을 때부터 좀 숙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경제 신문을 계속 읽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딱 들었을 때 이 관련해서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20년 전
시점부터 그때도 이제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 그 시점부터 이 정보가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를 해도 띄엄띄엄 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계속 봤었던 게 그게 저는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보가 진짜 이 정보가 양질의 정보인지 아니면 정말 뭐 쓰레기 같은 진짜 정보인지 먹으면 이제 독버섯 같은 정보인지 그걸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내가 많은 독서, 신문 계속 읽으시고 정보를 해석하는 그 능력. 근데 여기까지 대부분이 여기까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딩방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회원을 가입하고 내가 그 수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편하게 돈 벌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고 그렇게 돈을 다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타, 정보 매매 이런 거 빠지셔가지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거의 정보의 홍수 시대여가지고 이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이걸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최근에 그 딥시크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뉴스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가요? 정말 단순해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딥시크가 이 빅테크들의 투자 규모에 영향을 끼쳤어요? 못 끼쳤어요? 영향을 끼치진 않았죠. 않았죠. 지금 투자 금액이 어떻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뭐죠? 그 관련해서 그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 두산이 벌어들일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지장이 없겠죠. 그러면 딥시크는 뭐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왔잖아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그 딥시크가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20% 폭락했죠. 그럼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없어요. 계속 빅테크는 투자를 늘리겠다고요. 그러면 뭐죠? 심리만 안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그럴 땐 기회죠. 그러면 그런 걸 잡아야죠.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안 그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결국 핵심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주가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왜 지금 작살이 나고 있습니까? 돈을 못 벌, 단순해요.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작살이 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데 시가총액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작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경고드렸죠. 2차 전지도 그렇고. 결국에 주가는 실적이 수렴하는 걸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드렸던 거예요. 네.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주식은 쉬워요. 결국 내가 장기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기업과 내가 동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의 심리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 심리도 내가 이용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정말 이 대중과 분리돼서 내 자신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까지 가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하잖아요. 그 말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뭐죠? 내가 수많은 진실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진실에 맞춰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기분과 이런 걸 다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즉 내가 지금 느끼는 공포와 탐욕, 저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트레이딩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걸 객관화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포를 느낀다, 남들도 똑같이 공포를 느끼겠네. 나 지금 도망가고 싶네. 남들도 도망가고 싶겠지. 사야 지금. 본능을 누르는 거죠. 그렇죠? 내 이성이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막 주가가 하늘 높이 계속 올라갔어요. 하늘 높이 쫓아가고 싶죠. 지금도 아직 안 늦었나? 나도 돈 벌고 싶은데 내 옆에 쟤는 에코프로로 돈 벌었다는데 내 옆에 부장이 에코프로 돈 많이 벌었다는데 지금에 올라타야 되나? 꼭지 거기. 거긴 꼭지야. 이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그 객관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해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이 회사가 지금 받고 있는 평가가 어느 정도 지금 시총이 얼마냐.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근데 대부분이 그걸 보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당을 인수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주식을 바라보세요. 내가 식당 인수하는데 처음에 뭐 보시겠어요? 매출 얼마지? 작년에 매출 얼마 났지? 그래서 돈 얼마 남았지? 직원들 인건비 얼마지?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이 식당을 내가 매 1억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 1억에 본전 뽑는데 기간이 한 몇 년 걸릴까? 이거 계산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주식은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똑같은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주식 투자가 쉬운 거예요.
그럼 고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주가 지금 오늘도 막 움직이죠. 하루에 막 2% 오늘 막 2% 올랐다가 내일도 한 5% 빠질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막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두산이 제 차트 보여드려요. 매년 반토막 이상씩 나잖아요. 그럼 회사가 막 갑자기 막 한 주가가 50% 올랐어요. 그럼 회사가 갑자기 50% 좋아졌어요? 그렇진 않죠. 그럼 회사가 주가가 갑자기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회사가 갑자기 50% 이상 안 좋아진 거예요? 아니죠.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이 기업은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만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그리고 이 주식시장 자체가 존재 자체가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95%는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5%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의 가치를 보는 사람에게 그 돈들이 다 빨려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한 분이라도 여기서 구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쪽 영역을 좀 옮기시라고요. 이쪽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출연하셨을 때 관심 종목을 이렇게 선정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매수하는 거를 잠깐 이렇게 좀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차트를 좀 여기 보면 두산만 보면 좀 재미없으니까 네. 현대미포 같은 거 한번 볼게요. 현대미포 지금 조선주 잘 나가죠. 네.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업황이 좋으니까. 결국 이 회사의 주가 차트도 어쩌죠? 계속 이렇게 크게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최근에는 많이 빠졌었네요. 최근에 또 근데 그게 급락이 나왔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유는 그럼 단순해요. 이게 이 큰 하나의 파동이 보이시죠? 네. 파동이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제가 보는 기준은 단순해요. 먼저 내가 이 업황을 분석하면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업황이 좋아진다. 그걸 첫 번째 내가 공부해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의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의 지난 1년의 그래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향후 1년의 그래프를 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두산도 똑같았어요. 저는. 두산도 저 기업이 저는 제가 3년 전에 두산이 30만 원 갈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었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 30만 원에 갈 거라고 그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올랐을 때 좀 덜어내고, 그렇죠? 네. 이게 빠질 때 좀 더 잡는 거예요. 이런 빠질 때 잡고 이것만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업의 향후 이제 업황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뭐 모르죠. 단기적으로 모르죠.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미포에서 이제 빠진 이유는 첫째 드러난 거는 일단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고, 그리고 이야기하길 아직 저가 수주 물량이 남아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은 뭐 그렇게 뭐 뛰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요. 그럼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향후 업황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가 수주 물량이 끝나면 그럼 고가로 수주받은 물량이 이제 잡힐 거 아니에요. 하반기부터는. 네. 그럼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판단이 서죠. 네, 네, 네. 이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래요. 네. 이건 제가 이 파동이란 건 마치 인간의 심리가 탐욕과 공포가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뭐 재무 분석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 분석을 일일이 하긴 힘드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네. 자, 키움증권 화면에서는 이 재무 차트 이걸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 차트에 보면 미래 실적까지 반영해서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보시면 어떻죠? 현대미포의 이 미래 이익이 우상향하네요. 그렇죠.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을 우리가 그릴 수 예상을 있군요.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두산도 한번 볼게요. 두산도 보세요. 우상향하고 있죠. 네네. 이익이 우상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20년 최바닥 25,000 갔을 때 매출과 영업이 어떻죠? 최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그래프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바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죠? 올라가잖아요.
결국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권사 컨센서스에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한다. 그럼 이 회사의 그래프가 앞으로 그렇죠. 여기서 좀 네. 이렇게 아주 올라가겠죠. 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쉽죠. 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그 구간에 있는 기업들만 내가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주식을 이제 투자하시거나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술적 분석, 차트 꼭 알아야 되느냐, 꼭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단지 가치 투자 한 무도만 났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성공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트레이딩 네. 상당히 잘합니다. 저도 두산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 눈에 보이면 그 들어가서 이제 많이 먹고 나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큰 전투에 나가잖아요. 네. 큰 전투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 본대가 있죠. 우리가 10만 대군, 뭐 20만 대군, 이렇게 100만 대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뭐죠? 이 다수와 다수가 싸웠을 때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지 내가 이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큰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여기는 국지전이 일어나죠. 네. 소규모 전투. 소규모 전투에서 내가 계속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를 해서 이제 내 본대의 덩치를 더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이 두산처럼 내가 여기에 이런 소규모 전투에 내가 승리하고 두산 주식을 더 모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모멘텀, 그 성장의 그 모멘텀이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 자산 규모는 크게 점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받아들이시는 이렇게 저는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을 텐데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손실 중인데 이걸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2차 전지에서 저는 질문 굉장히 많이 지금 받았거든요. 손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시간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반토막이 났는데 이거를 이제 본전을 대부분 이제 본전 찾고 싶어서 이제 오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전 찾고 싶은 거예요. 이제 본전 찾는데 얼마 걸릴까? 근데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려 있는 주식의 그 회사의 업황이 언제 좋아질까? 생각해 보면은 뭐 답이 안 나오는 주식이 거의 뭐 너무 많고 특히 2차 전지에서는 아직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제가 계속 경고 드렸죠. 저번에도 에코프로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제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과연 내가 한 3년 걸려서 본전 찾을 수 있다면 3년 걸려서 내가 본전을 찾는다? 반토막이 나도 본전 찾으면 2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3년 기다렸을 때 내가 2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게 맞죠. 그게 이성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손실 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쵸. 그게 본능이에요. 극도로 싫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예. 그게 주식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결정적인 차이예요. 주식 하수들은요. 수익이 난 걸 못 참아요. 수익이 난 거를 빨리 잘라버리고 손실 보고 있는 거에 계속 물타기를 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대로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즉 정말 앞으로 좋은 싹을 틔울 그 화분에 내가 집중을 해야지 지금 뿌리가 시들시들해서 계속 지금 시들고 있는 여기에 내 마음이 더 쓰이고 네. 여기에 그런다고 이제 그래서 잘 될 화분에 줄 걸음을 이 지금 시들시들한 이 화분에 여기다 걸음을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공한 투자자님의 하루 일상 루틴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 루틴, 일상 루틴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뭐 딱히 뭐 시간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애가 4살, 만 4살, 이제 작은 애가 아직 돌도 안 지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갈라요. 네, 손도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 짬짬이 항상 정보를 계속 읽어요.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산업의 이제 사이클, 정보, 리포트 가능한 계속 보고요. 그러면서 그 투자 정보를 보면서 양질의 정보를 계속 필터링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네. 그냥 그게 계속 쌓이고 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또 운동을 하고. 네. 그 자주 이제 자연을 보러 자주 다녀요. 가면서 그냥 서해 바다 자주 보면서 이제 저도
우리 인간도 이제 짧은 생을 이 자연 속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가야 된 한낱 이제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인데 내가 이 욕심과 탐욕과 이 공포에 맨날 우리 마음은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 안에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다 이걸 느끼고 다시 그 자연 안에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죠. 정화 깨끗하게 만드는 계속. 저도 이제 이 축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이 혹가창 안에서 인간들의 공포와 탐욕이 계속 느껴져요. 네. 그러면 이제 내 안에도 이제 더러운 감정들이 막 쌓이는 거든. 그걸 계속 씻어내. 수양하듯이. 그러니까 투자는 장기 투자는 결국 수양하고 똑같아요. 수양자의 길이에요, 이게. 네. 실질적으로 주식창은 잘 안 보시네요. 보죠. 보죠 이제. 주식창도 보죠. 네. 매일 보시나요? 매일 봅니다. 아, 네. 네. 매일 보고 느끼는 거죠. 이제. 혹시 이렇게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시지만 그래도 이 반드시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심리 좀 과열됐다 느껴질 때 그때는 이제 무슨 보조 지표도 많잖아요. 뭐 RSI를 이용한다든가 그거는 뭐 각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라면 약간 전 이걸 눈치 게임으로 봐요. 눈치 게임. 1부터 10까지 눈치 게임인데 약간 이제 투자의 수준이 낮은 사람마저도 어떤 해당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좋다고 예친다. 그러면 저는 이건 이미 여기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절하는 거죠. 이제 여기는 가지고 있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이런 데는 접근을 하지 않는 거야. 아예. 제가 두산으로 송가시던 이유 말씀드렸죠. 모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제가 1번을 잡은 거죠. 눈치 게임에서 1번. 최소한 1에서 10까지의 눈치 게임에서 내가 1, 2, 3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런 저만의 원칙으로 계속 주가도 기업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과열 같은 경우에는 인간 지표를 많이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오늘 정말 많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쭉 얘기를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마시라.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의 가치, 성장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5년 뒤, 10년 뒤를 내가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을 내가 믿어지면 그때 폭락이 와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폭락에서 던지고 그리고 탐욕에 사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거고요. 그걸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